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곳은 도시의 부유한 상류층이 모여드는 곳으로 분위기는 언제나 화려하고 세련되었다. 레스토랑 안은 은은한 조명이 가득했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고 웅장한 샹들리에는 따뜻한 황금빛을 발산하며 고급스러움의 상징처럼 반짝였다. 테이블은 흰색 린넨으로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유리잔과 접시는 모두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클래식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대화에 집중하며 정갈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지하게 와인을 맛보고 또 다른 이들은 샐러드를 음미하며 고급스럽고 세밀한 대화에 빠져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이 여인은 고급 레스토랑의 문을 지나기엔 너무나도 겸손해 보였다. 나이가 80대 초반인 그녀는 긴 세월이 지나 얼룩진 듯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발은 낡은 플라스틱 샌들로 덮여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뭇잎처럼 헤어진 좁은 고무 밴드가 묶여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고급스러운 장식들과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눈을 한 곳에 집중시켰다. 그녀의 몸짓은 느리고 작은 몸집에 짓눌린 듯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주름진 얼굴에서는 삶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지만 마치 이곳이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인 것 같았다. 그녀는 큰 공간에 덩그러니 서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듯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다가가자 레스토랑의 주인공인 최현우 매니저는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녀의 모습의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미소는 냉소적으로 번졌다. 이런 곳은 당신 같은 분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식사하세요. 주변의 손님들은 여인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향해 흘깃 쳐다볼 뿐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의 옷차림을 의아하게 쳐다봤고 몇몇은 그녀가 얼마나 가난할지를 예측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마치 그 순간 이 작은 여인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를 흩뜨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여인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단지 이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최현우는 그녀의 말을 한마디로 폄하하며 웃었다. 돈이 있다고 여기서 식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만두세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 같은 분이 들어와서 이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망칠 수 없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그녀는 잠시 멈추며 고개를 숙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은 깊은 고뇌와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여기에서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안 된다면 저는 그냥 돌아갈게요. 그녀는 말했다. 그 말에는 묵직한 결단이 느껴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한 명의 손님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좀 안타까워 보이네요. 하지만 또 다른 손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기를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냥 돌아가야 해요. 그런 소리들이 반복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짓이 사라질 듯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 점점 더 초라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생을 살아온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고요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집중되었다.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이 사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 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장면에서 여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 내면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했다. 그리고 그 강한 의지를 간직한 채 여인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는 길,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의아하게 여겼지만 여인이 떠난 자리는 묘하게 조용하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한낮의 여름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레스토랑 내부를 밝히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대형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고,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테이블마다 와인잔이 가득 차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세심하게 놓인 꽃병이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고객들은 우아한 말투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곳의 매니저, 최현우는 오늘도 평소처럼 침착하게 일정을 확인하며 직원들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고객의 입장부터 음식 제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맡은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손에 꼽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이곳에 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유명한 인물들이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의 일상은 그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뿐이었고, 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김지숙 할머니가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한복을 입고 몸에 딱 맞지 않는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너무나도 낯선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매니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최현우는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눈빛은 비난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쳐다본 후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셔야 합니다. 그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여기엔 그런 분이 오시면 안 됩니다. 김지숙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당당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최현우는 그녀의 말에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돈이 있다고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분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의 말은 차갑고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존재가 이 고급 레스토랑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처럼 여겼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김지숙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저는 여기를 단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한 번만이라도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단과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최현우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비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그런 분이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주변의 손님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길을 돌리거나 조용히 속삭였다. 저 여인,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잘못 왔잖아. 한 여성이 말했다. 저렇게 입고 여기 오면 안 되지. 다른 남성이 덧붙였다. 이 대화는 너무나도 작은 소리였지만 김지숙 할머니는 그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보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저 여기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그저 단순한 요청이었지만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끼를 먹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식사는 그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소망이었다. 그 순간 최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강압적이었다. 김지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순간의 침묵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압박을 주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레스토랑은 이상하게도 고요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김지숙 할머니는 레스토랑을 떠날 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홀로 외로이 떠나갔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뒤 그곳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편한 여운이 남았다.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그녀가 떠난 자리를 향해 머물렀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김지숙 할머니가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후 그 공간은 묘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가 떠난 자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저마다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고급스러웠고 테이블 위의 와인잔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 속에 흘러나오는 작은 소리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떤 손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런 사람, 왜 여기에 왔을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그녀가 올 자리가 아니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그녀의 처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한 여성이 소리 없이 머리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 그냥 여기서 한 끼 정도 먹고 싶은 거였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엔 동정심이 묻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끝났다. 그때 한 남성이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곳에 올 생각을 했을까? 만약 정말 돈이 있었다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먹는 게 나았을 텐데. 그의 말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무심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아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저 눈을 돌려 식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김지숙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귀에 맴돌았다. 저는 그저 한 끼만 먹고 싶었어요. 그 말은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담긴 무언의 깊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흔들어 놓았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모든 말들이 저절로 멈추었고 눈빛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각자 속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괜찮은 걸까? 라는 물음이 마음속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최현우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의 얼굴엔 자꾸만 지난 일이 떠오르며 가슴 속에서 찔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할머니를 쫓아내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생긴 비워진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얼핏 흔들리는 듯했고 그의 손끝은 자신도 모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친구와 얘기하며 말했다. 저 여인, 왜 이렇게 고생하셨을까? 혹시 정말 고집이 세서 그런 걸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문을 열었지만 그 말은 확실히 아무리 작은 속삭임이라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들렸고 그 조용한 목소리가 어쩐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최현우는 그 말을 듣고 난 후 불현듯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냥 내가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물음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은 깊어졌다. 자신이 했던 일이 맞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순간 최현우는 문득 깨달았다. 김지숙 할머니가 그토록 굳건하게 서 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다. 저는 그냥 한 끼만 먹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 속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단순히 한 끼를 먹고 싶었던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을 것이다. 최현우는 자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지숙 할머니가 떠난 뒤 사람들의 눈빛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무언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했다.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요함은 점점 더 짙어졌고 김지숙 할머니의 존재는 마치 그 자리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 누구도 할머니를 비난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질문을 남겼다. 우리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김지숙 할머니는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후 그저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다. 바깥으로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의 강한 결단이 돋보였다. 한 끼 식사를 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놓고 가는 듯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고요했다. 최현우 매니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할머니를 쫓아낸 그 순간의 차가운 말들이 그의 가슴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인데 왜 그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 그의 내면에서는 그 물음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아무리 일을 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의 큰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서서히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발걸음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히 그러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거리를 두고 레스토랑에서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은 마치 고요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상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듯했다. 손님들이 속삭이는 소리, 매니저의 불편한 눈빛, 모든 것이 고요하게 멀어지며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저는 그저 한 끼만 먹고 싶었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 속에 꽂히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은 너무나 간단하고 순수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그 말을 한참 동안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왜 나는 그 말을 무시했을까? 그 순간 그의 눈에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레스토랑의 범위를 벗어나 조용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다. 그가 일상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 와서야 느끼고 있었다. 최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잠시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속상해졌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한 일이 그저 한 끼를 원하는 소박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차갑게 대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그때 할머니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이 레스토랑에서 한 끼를 먹고 그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회를 앗아간 것이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최현우는 그 목소리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목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고
할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저는 그저 한 끼만 먹고 싶었어요. 그 말만이 그의 귀에 맴돌았고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렀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매니저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왜 그녀를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고 할머니가 그토록 소박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다. 그의 발걸음은 결단력 있게 하지만 망설임도 있었다. 그가 할머니에게 가기까지의 마음은 복잡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길을 걷는 동안 또 다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할머니는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며 마음속에 흐르는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한 모습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은은한 빛이 레스토랑 내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세심하게 배치된 식기와 와인잔이 반짝이고 있었다. 손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웃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몇 시간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김지숙 할머니가 쫓겨났던 그 순간은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밖에서 갑작스럽게 강렬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손님들과 직원들은 동시에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레스토랑 앞에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 서 있었다. 차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한 대여를 이루고 있었고 차량의 도착은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가장 중앙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빠르게 내려 주위를 정리했다. 그 뒤로 작은 체구의 한 여성이 천천히 차량에서 내렸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시간 전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김지숙 할머니였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한복과 해진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그녀의 뒤를 따라온 경호원들이 조용히 그녀의 주변을 감쌌고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레스토랑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다. 마치 그녀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세상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듯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최현우 매니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몇 시간 전 자신이 한 행동이 떠오르며 그 행동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지숙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레스토랑의 화려한 내부를 눈에 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평온했다. 그녀는 관리자의 사과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한쪽 빈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가 직원에게 말했다. 여사님께 메뉴를 가져다 주세요. 직원은 서둘러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고 최현우는 여전히 그녀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김지숙 할머니는 메뉴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주세요. 그리고 좋은 와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다.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즉시 움직였고 그녀의 주문은 빠르게 준비되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다양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의 행동을 궁금해했다. 최현우는 그녀의 테이블 옆에 서서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냈던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김지숙 할머니는 주문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조용히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즐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김지숙 할머니가 레스토랑 한가운데 앉아 주문한 음식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비싼 요리들과 고급 와인이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였고 직원들은 그녀의 앞에서 더할 나위 없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익숙한 듯 느긋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를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저 여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걸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매니저가 쫓아냈던 사람이잖아. 옆에 앉은 남성이 덧붙였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호원들의 태도와 그녀의 침착함은 단순한 손님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때 레스토랑의 한쪽에서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천천히 김지숙 할머니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사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분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존경해왔다고? 대체 이분이 누구지?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최현우 매니저도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젊은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성은 매니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대 고급 레스토랑 체인의 설립자이십니다. 여기, 이 레스토랑도 그 체인의 일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레스토랑 안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친 듯한 침묵 속에 빠졌다. 최현우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손님들 역시 충격에 빠져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설마 저분이 그런 분이었다니? 우리가 저렇게 대단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김지숙 할머니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남성의 말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자부심도 어떤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담담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잠시 후 최현우 매니저가 할머니 앞에 다가갔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여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무례를 범하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 끼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레스토랑 안은 숨죽인 채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레스토랑 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음식을 마저 즐기며 주변의 모든 관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시간에 집중했다. 김지숙 할머니가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떠난 후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침묵 속에 휩싸였고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가 그녀가 남긴 여운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한 구석에서 손님들 간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분이 정말로 이 체인의 창립자라면 왜 그렇게 낡은 옷을 입고 오셨을까?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옆에 앉은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마 그녀는 우리가 외면했던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단순히 돈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사실을 넘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졌다. 최현우 매니저는 한동안 그녀가 앉았던 빈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쫓아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그녀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다면,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그녀를 대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 순간 한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매니저님, 할머니께서 계산을 마치고 남기고 가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직원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최현우는 긴장된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이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고 난 후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 강렬한 울림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그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일깨우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이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했는가?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을까? 레스토랑의 다른 직원들 역시 쪽지의 내용을 전해 들었고 그들 모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김지숙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날 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손님들은 이전처럼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지 않았고 직원들 또한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가 남긴 질문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자신을 숨긴 채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레스토랑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직원들은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며 정리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던 대화도 없었고 모두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김지숙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가 떠난 이후 레스토랑은 마치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변화하고 있었다. 최현우 매니저는 여전히 그녀가 남긴 쪽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쪽지에 적힌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내면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장 단순한 진실. 나는 그것을 얼마나 간과해왔던 걸까?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이전에 김지숙 할머니를 옹호했던 그 직원이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매니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매니저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이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최현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오늘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어. 우리가 진정으로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그 후 최현우는 전 직원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했지만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깊은 다짐을 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밤하늘 아래 그녀의 걸음. 한편 김지숙 할머니는 레스토랑을 떠난 뒤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해상하는 듯한 따뜻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는 참 길었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았어.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그녀와 함께 웃고 있는 몇몇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남긴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구나. 그녀는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따뜻함과 결단력이 가득했다. 그녀는 밤거리를 따라 걸으며 마치 무언가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